안녕하세요.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서소환입니다. 사실 아이가 자주 아프다는 건 아이 스스로도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이 많다는 거겠죠. 더불어서 엄마도 굉장히 불편함을 되게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저도 12살 딸아이가 네다섯 살 때쯤 아팠을 때 그런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는 또 자주 아픈 아이들은 예민하거나 아니면 또래에 비해서 의기소침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아마 자주 아픈 아이들은 어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아마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또한 그런 부분도 있죠. 다른 아이들 비해 우리 아이는 굉장히 작아. 조금 신체 발달이 느린 것 같아.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면역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면역을 사전적 정의로 알아보면요. 우리 아이의 몸을 스스로 보호하는 가장 강한 방어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사실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이 스스로의 방어 체계가 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면역에 있어서 방어 체계라는 게 저희는 1차와 2차 방어 체계로 나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차 방어 체계는요. 그냥 흔히 우리 아이들에게 감기에 걸렸나? 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증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 눈을 비빈다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콧물을 흘린다거나 콧 속 점막이 굉장히 간지러워서 비벼댄다든지 아니면은 머리카락에 그 비듬이나 이런 각질 같은 게 많아졌다든지 이런 경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1차 방어벽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스스로 외부 물질에 대해서 방어하는 사실 방어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2차 방어벽도 있죠. 2차 방어벽은 실제 그런 피부 점막을 통해서 들어온 우리 몸 내부로 들어온 여러 가지 이물질, 외부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 자체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역 세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차 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나 그래서 이런 자주 아픈 아이들을 보다 보면 어떤 증세들이 많이 있냐면 고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중이염, 결막염, 그리고 때가 되면 나타나는 비염, 아니면 천식,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염 이런 것들, 발진, 두드러기 같은 증세들이 사실 면역이 떨어졌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증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 번 아팠던 아이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아픈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게 사실 이 면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저희 아이들 저도 중이염 우리 아이가 앓고 있을 때 어디를 다녔었냐면 병원을 자주 갔었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한번 의문점을 한번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쩌면 우리 아이에게 내가 먹이는 병원 약으로서 우리 아이가 지금의 통증이라든지 염증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 스스로의 자체 방어 체계,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하는 그 체계 자체가 강해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약을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우리 아이가 고열에 났을 때 해열제를 처방을 받았어요. 처방을 받았는데 꼭 간호사가 부탁하기를 3시간에 한 번씩 시간 지켜 먹이세요라고 했는데 3시간 내 시간을 지켜서 먹인다고 하더라도 열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왜 이걸 3시간마다만 먹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는 약을 오래 장기적으로 먹는다는 건 어떤 간 기능이라든지 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나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비염이 너무 심해서 비염약을 먹었더니 한 2주 정도를 복용했더니 이 비염약 자체가 콧물을 말리는 거잖아. 그래서 장이 굉장히 건조해졌어.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어. 아마 이게 비염약 때문인가 봐.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는 건 어쩌면 우리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는 없다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자주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역 세포가 잘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가 자주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면역 세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활동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어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면역 세포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역 세포라는 건 사실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보통 세포는 단백질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의 영양소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면역이 약하거나 아니면 자주 아프거나 염증 질환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면 어떤 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배앓이를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면역을 키우는데,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어, 그 면역 세포를 잘 만들 수 있는 우리 아이 몸속에 필요한 영양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뭔가 이유 없이 열이 난다고 생각했을 때 아이에게 소화제를 먹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열이 떨어지는 경우를 쉽게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 영양소들이 우리 아이 몸속에 잘 흡수되도록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쩌면 이 면역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이 있을까를 하나씩 조금 짚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요.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는 뭐냐면 몸속에 들어가서 어,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를 비타민 A라고 하면 보통 야맹증 또는 어떤 점막에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타민 A가 특히나 또 중요한 부분은 그 아이들의 뼈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몸의 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어벽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1차 방어벽, 보통 뭐 눈물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1차 방어벽이 튼튼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점막이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 점막이 튼튼하거나 아니면 눈 점막이 튼튼하거나 또는 피부 점막이 튼튼하면 우리가 흔히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결막염 또는 비염 또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피부염, 두드러기 같은 걸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는 우리 아이들의 1차 방어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흔히 어디에 있는 영양소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당근이라든지 파프리카 같은 약간 볶아 먹어야 되는 영양소, 볶아 먹었을 때 훨씬 더 흡수율이 좋은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런 제품들, 식물의 추출물로 만든 것들을 선택하시면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영양소들을 꾸준히 섭취했었을 때 기침을 자주 한다거나 아니면 비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소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영양소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쉽게 얘기해서 살아있는 생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우리 몸에 70%의 면역세포가 장벽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은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은 유익균의 섭취가 요즘에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균들 자체가 하는 일로서는 우리 몸속에 들어왔던, 장으로 들어왔던 어떤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뭐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좋지 못한 세균들, 유해균이라고 하는 세균들을 물리쳐 주는데 이런 유익균이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아이들 단백질 섭취 굉장히 중요하죠. 단백질을 잘 발효시켜서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도 이런 유익균이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부분이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면역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조금 얘기 나눠볼까 해요.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생균을 섭취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생균에 더불어서 어, 위산과 담즙산을 거쳐서 장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혹시 위산이나 담즙산을 모두 다 사멸해 버리는 건 아닌지, 그래서 장 부착력이 뛰어난 균으로서 검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균들을 검증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적절하게 균주 자체들이 이런 면역력과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게 증명된 균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균들이 적정량이 섭취될 수 있는지, 하루에 100억 프로바이오틱스 정도를 섭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익균을 선택하실 땐 이 균이 생존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요즘엔 신 프리바이오틱스의 배합, 뭐 이런 식으로 단어로 평칭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먹이시면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까지 영향이 있는 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장청내청이란 말 되게들 많이 들어보셨죠? 장이 깨끗해야 뇌가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익균들 자체가 머리를, 두뇌를 똑똑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요즘 현대인들에게 밝혀진 바로 이런 유익균 자체가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은 비타민 B군입니다. 요즘 흔히들 비타민 B군이라고 하면 B1부터 12까지 있는 영양소의 군집합을 말하는데요. 이 비타민 B군은 특히 뭐 간 기능이 떨어지는 남성분들이 흔히들 섭취하는 걸로 알고 있으시지만, 이 B군이 하는 역할이 우리 아이들 건강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낼 수 있어요. B군 자체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하고 쪼개는 능력이 탁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신체 구성에, 세포 구성에, 면역의 구성 성분에, 호르몬의 구성에 가장 중요한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아이들의 면역 세포를 잘 만들어내는데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또한 우리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그런 간식들, 사실 안 먹이고 싶지만 먹일 수 없는 상황들,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처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런 비타민 B군의 영양소는 우리 아이의 몸을 해독하는 데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통 장이 건강해야 우리 아이가 면역이 좋아질 수 있어라고 얘기할 때 장 건강, 장의 운동 능력을 키워주는데, 보통 비타민 B군을 드시면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아. 내가 조금 되게 지금
굉장히 몸이 피곤했는데 눈이 굉장히 이렇게 반짝 떠지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이 비타민 B군을 섭취하면 장도 에너지가 잘 돌 수 있도록 도와줘서 장의 운동 능력을 키워주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을 잘 쪼개고 분해해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까요? 이런 비타민 B군 제품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특히나 효모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화와 흡수에 굉장히 더 탁월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비타민 B군은 B1, 2, 3, 5, 6, 9, 그다음에 12까지 있는데 이 12 자체가 비타민 B12가 혈액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 비타민 12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소는요. 칼슘인데요. 사실 우리가 알기로 칼슘은 뼈 건강에 좋아. 물론 우리 아이들이 뼈도 쑥쑥 자라줘야 하니까 칼슘이 되게 중요하겠지라고 하는데 그중에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 혈액이 흘러요. 혈액이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면역세포도 잘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혈액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지거나 그렇다면 면역세포가 잘 활동할 수 없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몸의 혈액의 산도는 pH 7.3에서 7.4의 약 알칼리의 성질을 띠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약을 먹거나 또는 콜라가 사실 굉장히 산도가 낮죠. 콜라나 이런 음료수들을 먹거나 밀가루 음식 같은 걸 먹으면 이런 혈액의 산도가 굉장히 쉽게 깨지는 환경에 놓여지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 혈액의 산도, pH 7.3에서 7.4의 혈액의 산도를 맞춰주는 영양소가 뼈에 존재하는 칼슘 외에도 1%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칼슘이죠. 그래서 칼슘을 네 번째 영양소로 제가 뽑았는데요. 특히나 이런 칼슘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렇게 유난히도 까칠할까? 아니면 예민할까? 그랬을 때 칼슘은 별명 자체가 천연신경 안정제라는 별명이 있어서 그 별명으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 아이들은 조금 더 예를 들어 우울감이 있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산만한 아이라든지 아니면 항상 불안해서 손톱을 깨무는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칼슘은 어떤 칼슘을 먹는 게 굉장히 좋을까요? 사실 칼슘 자체가 흡수율이 굉장히 좋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저는 칼슘만큼은 이 원료 자체가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지를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혈액 건강에 물론이거니와 뼈 건강에도 쓰이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한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더불어서 흡수율,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소는요. 비타민 C인데요. 사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들 드시죠. 아이들 비타민 C가 감기에 좋아.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들 하시고 또는 뭐 레몬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좋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비타민 C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천연 항바이러스제다. 이런 별명이 있고요. 천연 해열제다. 이런 별명도 있답니다. 특히나
우리 몸속에 침입자가 나타나서 세균을 처치해야 하는 면역세포들이 출동했을 때 그런 면역세포,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들이 비타민 C가 충분했었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감기나 이런 염증 질환이 있거나 우리 아이가 아프다고 느꼈을 때 비타민 C를 충분히 먹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 건강에서 비타민 C가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 질환뿐만이 아니라 사실 단백질과 만났을 때 비타민 C와 단백질이 만났을 때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콜라겐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런 콜라겐은 우리 아이들의 피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충분히 섭취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비타민 C가 요즘의 한간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것 또한 어떤 원료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비타민 C가 어떤 비타민 C는 석유계에서 추출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아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원료, 천연의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소는요. 이와 함께 모든 영양 자체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어린이 종합 비타민입니다. 사실 저도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그래, 야채를 많이 먹이면 우리 아이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머릿속으로는 알았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했어요. 절대로 시금치나물을 씹어 먹는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금치나물을 어떻게든 먹이겠다고 가위로 아주 잘게 잘게 쪼개서 먹였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먹었던 그런 시금치를 얼마나 먹었나를 생각했더니 사실 간장 종지 한 종지도 하루 종일 먹이기가 어렵다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또한 내가 지지고 볶아서 요리했었을 때 그 영양소들이 얼마나 충분히 남아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야채들이 요즘에 재배되는 환경이 저희 아버지가 시아버님이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세요. 그런데 그 작은 텃밭을 가족들이 먹어야 할 야채 이런 것들을 키우시기 위해 가꾸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농약을 뿌리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그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옆밭에 있던 벌레들이 모두 다 넘어와서 아예 농작물이 남아나질 않기 때문에 농약 자체를 굉장히 많이 뿌리는데 그래서 유기농하고 이제 사다 놨지만 우리 아이는 절대 먹지 않는 그것이 저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야채들을 우리 아이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어쩌면 그런 야채로 만든 유기농 야채를 원료로 만든 비타민을 선택한다면 우리 아이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식사 중에 쉽게 먹지 않는 그리고 먹일 수 없는 그런 야채의 영양소들을 이런 종합 비타민의 형태로 보충해 주면 우리 아이의 면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총 7가지의 영양소를 추천해 보았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충분히 함께 활용하신다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행복하게 그리고 함께 부모와 함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영양소의 정보들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보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